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죠. 그리고 원전 관련주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건 전기차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렇게까지 연관을 짓는 사람을 제가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연관 짓는 이유는 자, 보세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리죠. 이건 그냥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상승세를 보더라도 주가 상승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흔히 찌라시 작전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요. 올랐는데 오를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오를 근거가 뭐예요?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는지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실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의 시세가 이렇게 막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뒤에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실적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쵸? 그렇다는 건 에코프로가 오른다고 와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본질을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가 많이 오른다는 건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배터리를 당연히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많이 만든 배터리 어디로 가요? 차로 가요. 차. 무슨 차요? 전기차. 그쵸? 그럼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기차에 대한 시대가 더 빨리 온다는 겁니다. 보급률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얼마나 많아질까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이오닉 5에는 V2L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동하면서 220V 전기를 꽂아 쓰는 거예요. 차에서. 자, 그러면 요게 어느 정도의 용량을 사용할 수 있냐? 한번 배터리를 완충시켰을 때 일반 가정집에서 한 달치 분량입니다. 그럼 차 한 대가 전기를 완충시켜서 다 쓰잖아요. 그러면 가정집에서 한 달 쓰는 분량만큼의 전기를 쓴 겁니다. 그럼 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요즘에 집에 차가 한 대 있을 수도 있고 두 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용차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전기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물론 내연기관에서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보다 효율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기 생산 쪽에서도 화석연료로는 감당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하던 원전을 사용했었던 그런 이유하고는 다르게 원전이 각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은 뭐예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왜? 탄소 배출이 없거든요. 친환경 에너지를 구분짓는 한 가지 이유는요. 탄소 배출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그쵸? 근데 원전은 탄소 배출이 없다. 그리고 탄소 배출이 없는 또 다른 게 있죠.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요거는 왜 안 해요? 원전은 싼데 이 두 개는 비싸요. 그쵸? 효율이 원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사실 원전도요. 굉장히 길게 침체 구간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침체 구간을 겪으면서 경쟁사들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자,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업체가 있는데 웨스팅하우스도 지금 거의 고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원전 기업 중에 대기업이다. 그러면 앞으로 전기 생산 쪽에 대한 즉 전기차 보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기 생산 쪽에 대한 탄소 배출 모멘텀 이런 친환경 모멘텀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전기차를 도입한 그 의미가 퇴색되게 될 테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있죠.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뭐라고요? 신고가예요. 신고가. 그런데 자,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신고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친환경 에너지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안전마진은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즉 시세가 시작할 때까지 올라가는 그 폭을 이야기를 해요. 그 폭이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에서 지금 30%는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안전마진이 조금 러프하게 잡아서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을 저는 안전마진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무조건 시세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리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왜? 돈을 믿는 게 아니니까. 세상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무언가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그 시그널이 에코프로의 상승이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 주가와 비교해보면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2,000원에서 3만원까지 대략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올랐습니다. 몇 배예요? 15배예요. 그쵸? 근데
에코프로는 10,000원부터 여기가 150,000원 정도 되거든요. 대략 15배 올랐죠. 왜 이때 같이 이런 상승률을 만들었을까요? 이때가 유동성 장세라서? 그럼 다른 것도 다 이렇게 가야죠? 아니죠. 모멘텀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모멘텀을 적용받는 시간차가 발생할 뿐이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뀌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에코프로의 상승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세가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단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가격과 그리고 보유 전략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되는데,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되는 이유는요, 꼭 기억하세요.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되는 이유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 때문입니다. 심리. 이 심리는 보유하게 되는 원동력이 돼요. 주식은 보유의 기술입니다. 보유가 안 되면 대박은 낼 수 없다. 한 가지 대박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내가 단타를 정말 잘 치면 돼요. 근데 단타는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게 있죠.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단타를 하는 기술 자체는 고가 돌파한 종목들, 수급이 붙는 종목들을 분봉으로 치고 빠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스킬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손절을 포함한 멘탈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요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야 됩니다. 이 심리를 유지하는 건. 하지만 이 기간값을 늘리면 기술적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격과 보유 전략,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요, 신고가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고가인가요? 아직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에코프로의 상승이 나오면 나올수록 확인해야 되는 건 에코프로의 실적이죠. 근데 에코프로에서 뭐 팔아요? 양극재. 양극재가 뭐예요?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소재는 어디다 써요? 2차전지에. 2차전지는 뭐예요? 배터리잖아요. 그쵸? 이 많이 만드는 배터리를 어디다 써요? 전기차에. 전기차 많이 돌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전기차는 목적이 뭐예요?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친환경은 뭐예요? 탄소 배출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화석연료를 때우는 방식의 에너지는요,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디서? 정부 딴에서. 자, 그러면 에코프로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 즉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다 갖춰져 있다면 다른 종목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즉 정부 딴에서 밀어주는, 아니면 대기업이 밀어주는, 이런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아니면 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렇게 스토리가 갖춰져 있는 종목이 아니면 신고가, 무조건 신고가 종목만 해야 되고요. 이렇게 스토리 그렇지 않았을 때 매수하는 건 안전마진을 확보한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무조건 이렇게 스토리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신고가를 달성할 때까지입니다. 신고가 이후에는 매매 기법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겁니다. 왜? 스토리가 갖춰져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가는 스토리잖아요. 전기차가 갑자기 이제 전기차 판매하지 마 이러나요? 아니죠. 2030년까지는 전기차는 성장 산업입니다. 주가는 여기까지 오르지 않겠죠. 왜? 더 빠르니까. 더 빨리 오르고 2030년 보급률이 확 늘어나면 주가는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원전은 어떻게 될까요? 2030년까지 기다리나요? 아니에요.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자, 2023년인데 에코프로 오르는 거 봐요. 말도 안 되게 오릅니다. 물론 내용은 있지만, 그러면 이제는 원전의 차례입니다. 무조건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고, 그 시작점은요, 가격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이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에요. 제가 그냥 모든 분들이 다 보실 수 있게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자, 보세요. 여기 19페이지까지 있죠.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입니다. 원전은요, 친환경 에너지 중에 가장 효율이 높아요. 즉 탄소 배출이 없고 쌉니다. 하지만 위험했죠. 그 위험한 부분을 SMR로 잡았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시세를 보면 에코프로의 실적이 가파르게 뜬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고요. 그럴수록 전기차 보급은 늘어납니다.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될 시기는 지금입니다. 자,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